안녕하세요. 이 강의에서는 출산택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으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출산택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건데, 우선 출산택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출산택일 만약에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출산택일을 하더라도 그 시간에 아이를 못 낳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많이 주변에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부러 돈 줘서 시간을 잡아왔는데 산모의 사정, 아이의 사정, 혹은 의사 선생님의 사정에 의해서 다른 시간에 낳게 되는 경우가 엄청 많고 거의 절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시간을 잡더라도. 그래서 우선 출산택을 하기 시간을 잡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산모의 건강, 아이의 건강.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거를 중심으로 먼저 시간을 바꿀 수밖에 없다면 그냥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출산택일 하는 이유는 병원에서 시간을 골라오라고 하니까 굳이 골라오라고 하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 출산택일 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는 그래도 사주가 제일 이론적으로 제일 좋다고 하는 그런 시간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출산택일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이론상 좋은 시간에 나는 게 좋지.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 시간에 태어나야 그 애가 엄청 대성하고 이렇게 바라볼 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주가 물론 이론적으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이렇게 가를 수는 있지만 또 어떤 사람 사주가 또 사주가 좋다고 그 사람이 자기보다 사주가 나쁜 사람보다 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느냐 항상 그런 식으로 흐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아이와 산모의 건강이다. 그 다음에 그냥 굳이 고르라면 사주가 좋은 시간을 골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강의에서는 정의 만세력이라는 만세력을 써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만세력 어플리케이션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출산 택일할 때 이제 이론적으로 좋은 시간을 고를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이제 목화, 토금수, 오행을 모두 갖춘 그런 사주를 이제 좋은 사주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 사주 보시면 사주 팔자가 사주 팔자 안에 목화, 토금수, 오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물, 수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 여기는 불, 여기는 흙, 여기는 금. 목화, 토금수, 오행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사주팔자 안에 목화, 토금수, 오행이 다 들어간 그런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한번 보세요. 이 사주는 김영삼 전 대통령 사주인데 사주가 흙하고 나무하고 두 개의 오행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두 개의 오행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사주 자체는 목화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 이 사주는 대귀격, 사곡격, 대귀격 사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특수하게 취급하는 사주긴 하지만 사주 이제 출산택일 할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특수한 사주를 선택해 주는 것보다는 무난한 사주를 선택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오행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하나 더 예제를 보면 이거는 안철수 대표의 사주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사주를 보면 안철수 대표도 알록달록하죠. 오행이 물, 나무, 흙, 불 이렇게 네 개의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섯 개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아까처럼 두 개인 경우보다는 더 낫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근하실 때 퇴근하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한 달, 시간도 한 달도 안 주고 보통 일주일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면. 일주일 며칠 사이에 이제 그때 시간을 골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골라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병원에서 2021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 이렇게 5일 사이에 수술 날짜를 잡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했을 때 이미 연주랑
월주는 결정이 돼버립니다. 이미. 그렇죠? 11월 10일부터 14일 요 사이에서 출산 가능한 시간, 수술 가능한 시간이 이 날짜 아니니까 여기서 시간을 골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5일 안에 오행이 다 갖춰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1월 10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일주까지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행 중에 쇠랑 흙이랑 물밖에 없죠. 여기서 불이랑 나무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오행을 다 갖추려면 시주에서 나무랑 불이랑 다 봐야겠죠. 근데 이 12개의 시간 중에 12개로 나뉘는 시간 중에 나무랑 불이랑 다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4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오행을 다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날 중 제일 좋은 시간 언제다 그러면 4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11월 10일 날 출산하실 거면 그 중에서는 4시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드려도 4시에 딱 맞춰서 출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봤습니다. 잡아준 시간대로 딱 출산하는 경우를 한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아드려 본 적은 없지만 자 어쨌든 그렇고 11월 11일을 봅시다. 11일을 한번 보면 이날도 마찬가지로 일주까지 봤을 때 오행이 3개밖에 없습니다. 불이랑 나무랑 없죠. 그럼 시주에서 불이랑 나무랑 다 봐야 되는데 불이랑 나무랑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그래서 이날은 어떠한 시간을 잡아도 오행을 다 갖출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일단은 패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일을 보면 자 12일은 어떻습니까? 1주까지만 봤을 때 4개의 오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간이 나무가 들어와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불만 보면 되죠. 시주에서. 근데 이제 시주에서 불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병원에서 새벽에는 수술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2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 시간을. 결국에는 가능성 있는 시간은 이 2시간밖에 없다. 물론 이 2개의 시간 중에서 어느 시간이 더 좋냐 이걸 따지는 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행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선택지가 많이 사라진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보면 13일에 보면 13일도 마찬가지예요. 13일도 이제 일간에서 나무를 봤기 때문에 시주에서 불만 보면 됩니다. 불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이 2시간, 여기 2시간, 여기 2시간이죠. 마찬가지로 이건 한밤중이니까 안 되고 여기는 은행이 아니라 병원 문 닫았을 시간이니까 안 됩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고를 수 있는 시간이 4시나 5시 중에서 고르면 된다.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이번 강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것까지는 얘기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보시면 이 태어나는 해가 해월이잖아요. 해월. 해월은 추운 달입니다. 실제로 11월 추운 달이죠. 월이 태어나는 달이 춥기 때문에 시간이라도 따뜻한 시간에 태어나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조우상으로도 따뜻한 시간인 오시에 태어나는 게 상당히 좋죠. 사시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조우도 고려를 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4일, 마지막 14일을 보면 이날은 운 좋게도 일주까지만 봐도 오행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럼 이런 날은 일단 어느 시간에 태어나도 오행을 다 갖추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하죠. 근데 이제 택일해주는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시간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시간이 미묘하게 더 좋은지 이런 것까지 가려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태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 태어난다든지 그 앞 시간에 태어나다든지
아니면 날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날 잡아주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편하죠. 하루 중 어느 시간에 태어나도 그래도 오행을 다 갖춘 그런 사주가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 좋은 사주를 고르는 방법, 좋은 출산 시간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점은 오행을 다 갖춘 그런 시간을 골라라. 오행을 다 갖춘 시간만 골라도 상당히 많이 추려진다. 수술이 불가능한 시간, 토요일, 일요일 빼고 휴일 빼고 이러면 몇 개 안 나옵니다. 일주일 사이에 오행을 다 갖춘 시간. 자, 그러면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좋은 출산 시간 택하는 것도 좋지만 산모의 건강, 아이의 건강이 최우선이죠. 그거를 먼저 우선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시간을 골라야 됩니다. 저희 좋은 시간 골라주면서도 그쪽에 산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사주 좋은 시간이 이게 맞지만 산모분 상황이나 아이 상황에 의해서 시간이 그렇게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건강한 시간에 태어나는 게 좋으니까 너무 집착하시는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출산 태길 하는 방법, 오행 말고 또 다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